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0월 5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좀 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지금도 SNS를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자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지금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은 크게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은 다른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재명 수사 문제도 그렇고 기소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추진했던 일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시위 이런 것들이 뉴스들이 되면서 또 국정감사도 시작하고 해서 이준석의 여러 가지 자해성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내일 이준석은 드디어 운명의 날을 맞게 됩니다. 그전부터 계속 운명의 날 했지만은 계속 미뤄져 왔죠. 미뤄져 왔는데 내일은 진짜입니다. 일단 내일 이 법원의 가처분 심리를 했었죠. 그 심리를 지난번에 했었고 내일 아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준석 본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죠.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또 비대위원들 직무정지, 또 당헌 개정 효력 정지 이 세 가지를 걸었는데 그것을 내일 판결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혹시라도 내일 나오지 않고 내일 이후라고 법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일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제명입니다. 제명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 제명을 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준석이 내일은 아닐지 몰라도 또 조만간 닥칠 리스크는 경찰의 추가 소환입니다. 지금 경찰 수사에서 성접대와 관련된 것들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송치를 했지만 이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준석을 다시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경찰이 이준석이 이번에 소환되면은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에 또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소동은 지금 끝내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렇게 싶은데, 일단 내일 이 법원의 판결 먼저 보면은 두 가지겠죠. 인용이 되느냐. 저번에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무너뜨린 것처럼 인용이 되느냐. 아니면은 기각이나 각하가 되느냐. 이 두 가지인데, 만약에 이 인용이 되면은, 그때처럼 이 법원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인용을 하면은, 가처분을 인용을 하면은,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는, 계속 갈 수가 없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국민의힘은 플랜 B를 만들어 놨습니다. 플랜 B.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서 가는, 자, 그 플랜 B를 만들어놔서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또 트집을 잡을 겁니다. 비대위에서, 정진석 비대위에서 원내대표 경선 선거 관리인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해서 뽑힌 원내대표도 무효다. 이 말을 벌써부터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끝까지 트집을 잡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흐름은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또 다른 보안 장치들을 다 국민의힘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만에 하나 이 정치적 판단으로 정치 판결로 인용이 되면은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은 그쪽으로 가겠죠. 별로 이준석이 또 터집을 잡아도 크게 변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은, 이준석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일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시는 이준석이 복귀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이준석 소동도 멈추게 되는 거죠. 본인이 그 다음에 당을 만들든지 그것은 알아서 할 문제지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퇴출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확실히 퇴출될 수 있는 것은 윤리위원회 심사죠. 윤리위원회의 제명입니다. 1차 징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2차 징계, 추가 징계는 1차 징계보다 더 엄하게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더 엄한 것은 제명 아니면은 이 탈당 권유인데 탈당 권유도 열흘 내에
탈당 안 하면은 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풍전등하다 이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경찰의 수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 시기를 6일 이후,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이후 일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시일이 1차 심리를 지난달 28일에 했죠. 심리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일 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체제, 이번에도 법원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준석 편을 손을 들어주면 여당은 약간 혼란을 피할 수 없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서 최고위원회를 복원을 할 것으로,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이준석을 완전히 배제하고 뽑는 그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윤리위원회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내일 심의를 하는데 징계 절차를 이미 개시를 했죠. 지난달에 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발언 때문에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기 때문에 내일 결론이 나올 겁니다. 중징계가 예상이 되는데, 자, 오늘 또 이준석은 초조하겠죠. 내일 본인의 운명의 날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겠죠. 그래서 오늘 또 터집을 하나 잡았습니다. 윤리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터집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터집을 잡았느냐? 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보낸 출석 요구서, 이준석에게 출석하라고 보낸 출석 요구서가 거기에 징계 사유가 안 적혀 있다. 부실하다. 다시 보내라. 이렇게 또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목리를 부리는 거죠. 이 소송 도린단이 오늘 입장문 이렇게 냈는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대리인단이 아예 윤리위원회가 보내온 이준석에게 보낸 문서를 아예 공개를 까버렸습니다. 자, 이거 봐라, 이렇게 부실하다. 이 문서에는, 공개한 문서에는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게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 5일 정오까지, 그러니까 오늘 낮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에 소명하라. 6일 시간과 장소는 별도 공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5일 정오까지면은 오늘 지금 지났죠. 아마 소명서를 이제 내지 않은 거죠. 내지 않고 지금 터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부실해서 우리가 못 내겠다. 이건데 대리인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쪽은 너의 죄는 내가 알렸다 식을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해결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다른 어떤 통보, 윤리위에 와서 소명하라 출석 통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리인단은 그렇게 너 죄는 내가 알렸다 식의 원님 재판이냐 뭐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요청을 한 게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서 다시 통지하라. 자, 내일 아마 이 윤리위에 본인이 안 나가고 이거 보이콧 하면서 무슨 탄압이다, 부실하다, 억지다 이 주장을 지금 하려고 지금 시비를 거는 상황이죠.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서 다시 통지해달라. 의견 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해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신문을 발송을 했다.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면은 그때 처음에 징계를 개시했을 때 그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든지 했어야죠. 10일 이상 부여할 수 있는 의견 제출 기한을 달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막상 오늘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터집을 잡으면서 시비거리를 남겨두는 겁니다. 내일 중징계가 내려지면은 제대로 절차적 정당성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또 법원에 내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추가 징계를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준석은 당을 비판하면서 신군부, 양두구육 이런 표현을 쓴 일로 징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죠. 그때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에서 이미 이 추가 징계를 촉구를 했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14일 되면은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문제를 매듭 지을 텐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그때 지금 이준석은 계속 왜 표현의 자유를 막느냐, 이 양두구역, 신군부 뭐 이런 말 썼다고 나를 징계하느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여기에 또 거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 양두구역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그런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추가 징계 사유가 뭐 이런 표현도 표현이지만 이 당원 그리고 당 소속 국회의원, 당의 기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그 일을 문제 삼았죠. 또 하나 문제 삼은 것이 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부적절한 행동으로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까지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표현의 자유 하나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의 위상을 훼손하는, 당에 극히 위해한 행동을 하는, 당에 위해한 행동을 하는 것은 윤리 규정의 윤리 대상 1번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까지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 또 다시 이렇게 터집을 잡고 초조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만 내일 되면은 이준석 소동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들, 이 가짜 뉴스들 때문에 상당히 그 해외 순방 다녀왔어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준석은 지금 민주당과 보폭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공격을 합니다. 최근에 뭐 논란이 됐던 윤석 열차, 그 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이 출품을 해서 무슨 뭐 검상을 받았다는데 그게 지금 어떤 모방됐다는 그런 그 표절됐다는 그런 논란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지금 문체부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까는, 그리고 그 상을 준 단체의 이 위원장도 책임자도 민주당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경기도의원을 지낸 이런 사람이 금상을 주고 했는데 거기에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까지 막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합니다. 뭐 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까지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이준석이 거기 부하내동해서 무슨 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교 다닐 때 이 12.12를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뭐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뭐 이것을 다시 꺼집어내면서 또 지금 이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뭐 해학, 뭐 이런 거 풍자, 뭐 이런 것을 또 비교를 하면서 민주당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정말 그 자해 행인데 그 일이 내일부터는 좀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